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 부부의 한욕자약을 하는 도태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한국 남자와 폴란드 여자가 국제결혼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올린 쇼츠 영상에 황당한 댓글이 달렸나 봅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댓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쇼츠 영상을 다시 올리신 겁니다. 한국 남편이 폴란드 와이프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여보가 나 같은 남자랑 사는 이유가 여보도 도태된 여자라서 한국 남자랑 사는 거래. 여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의 주장은 뭐냐? 한국 남자도 한국 여자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 도태 남자고, 폴란드 여자도 폴란드 남자한테 선택받지 못한 도태녀이기 때문에 도태끼리 서로 결혼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미인이신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자, 이에 폴란드 와이프가 답변합니다. 그 여자가 도태된 여자지. 크크.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주겔 이론, 한욕자약을 알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 남편분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 관련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독일이라든가 폴란드 이쪽 같은 경우가 인문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잖아요. 또 공부를 할 때 비판적 교육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착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여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안 하잖아. 여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상당히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살게 냅둬. 이렇게 영상이 마쳤습니다. 아, 마지막 말이 정말 촌철살인이네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요, 한욕자약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한욕자약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고, 또 복습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주겔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욕자약은, 한녀는 욕할 때 자기 약점으로 욕한다. 이거를 줄인 말입니다. 한욕자약. 자, 욕할 때는요, 본인의 컴플렉스가 투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단점이나 컴플렉스를 그대로 타인한테 투영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단점인 듯이 비난을 함으로써 자신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도태된 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작 도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컴플렉스고,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싶어서 도태라는 드립으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학력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불만이 많으면 뭐 빡대가리, 중졸, 고졸, 지잡 출신 이런 단어로 욕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불우한 가정에서 유년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헤드립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자, 욕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한욕자에게 케이스가 도태죠. 아마 악플 난 여자는 정작 본인이 도태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말씀처럼 이런 애들은 그냥 냅두는 게 답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욕자약과 관련해가지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단어가 저는 매매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매매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내 결정사랑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랑 큰 시스템상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디테일이 조금 다른 거지만
큰 맥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결정사에 대해서 매매혼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매매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매혼이라고 욕을 하는 이유는 뭐냐? 뭐 다른 단어도 있을 건데 왜 매매혼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것도 바로 한욕 자약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혼은 현실이야. 이 말 자체가 조건을 중시하는, 사랑이 없더라도 조건을 중시하는 매매혼입니다. 매매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는 매매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물론 남자의 조건을 안 보는 건 아니죠. 당연히 봅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성적 매력,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베스트,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은 뭐가 잘못됐는지 조건이 첫 번째고 뒤에 이성적인 매력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매매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제결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중개업체 수수료라든가 각종 비용을 다 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국내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비용보다 작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껌값 수준이고 혜자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라도 적습니까? 나이도 엄청나게 많죠. 거의 뭐 노산에 가까운 나이에 보통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결혼 자금이라도 많이 모아옵니까? 꼴랑 3천, 5천 요즘 이게 많잖아요. 또 빚 가지고 아통 뿔어서 오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전남친들도 많아요. 전남친들이 중첩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몇 억짜리 아파트를 또 당당히 요구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요구하는 게 전세나 자가를 요구하는 게 거의 뭐 일반적인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매매혼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국 국내 결혼이 훨씬 매매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불공정한, 이런 비양심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즉 한여들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매매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 컴플렉스를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거를 투영해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그 심리학에 나왔던 그 내용이 매매혼이라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욕자의 케이스가 이런 거고 이 위에도 한여들의 단어를 보면 이런 게 많이 좀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